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해설 지금 시작합니다. 5월 18일 순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법대로를 촬영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뉴스는 아무래도 검찰 수뇌부 인사. 검찰 수뇌부 인사인데 그 인사 이후에 상당히 이 정치권 범보수 진영도 좀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좌파 매체 그리고 일부 패널들 심지어 우파 패널들까지도 이것이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한 데 대해서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방탄용입니까? 문재인 이재명 수사용 공격용입니까? 그걸 좀 정리를 먼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축구를 하는데요. 예, 축구하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이제 그 손흥민을 교체가 이었어요. 그럼 이게 그 수비용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공격용으로 한 겁니까?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김건희 방탄이라는 게 저는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번에 이창수는요. 제가 유일하게 아마 패널 중에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예측했던 분일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성남지청에서 410명을 조사해서 이재명의 FC 뇌물 133억 수사를 한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소까지 했죠. 예. 이재명 기소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영전을 해가 승진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주지검장 가서는 서창호 네, 서창호. 건을 이게 청와대 인사라인 10명 이상 예. 초토화시키 버렸어요. 그 인사혁신처장도 불려가고, 예. 그때 인사수석도 불려가고 다 불려갔죠, 전주로. 뭐 대통령 압수수색부터. 예. 아마 백원에도 불려갔어요. 예. 이런 게 그 진짜 칼잡이 공격수를 예. 이런 분을 이게 김건희에서 방탄하려고 가져오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에서 방탄할 뭐 범죄가 있나요? 그러면 맞네. 그러면은 수비수를 내야 되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정말 수사도 못하고 예.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을 내야지 그게 수비용이네. 그럼요. 딱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예. 처벌 조항이 없고 예. 그다음에 최재형 참칭 그렇죠. 목사 자체가 네. 우리는 아무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지금 그 자기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백은종이는 있다고 하죠. 예. 직무 관련성 없으면 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은종이는 이제 민주평통자문위원 임명권이 예. 있으니 그걸 청탁한 것처럼 하지만 그 녹취록이 그런 게 없잖아. 녹화에. 없어요. 갑자기 나온 겁니다. 민주평통 그렇죠.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이게 막 내분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뭐 방탄용 이거는 네. 이게 진짜 잘못된 프레임이고 그렇죠. 이번에 그 배치한 걸 보면요. 중앙지검의 이창수 그다음에 그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중요합니다. 선거법을 지금 다 전담해요. 공공수사부장 있죠. 공공수사부장 선거법. 예. 지금 6개월 내죠. 예. 김태헌. 그 유명한 김태헌 검사. 예, 이분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할 때 공안. 예. 그때 송철호권을 수사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구, 경주, 기양 갔다가 예. 3차장으로 컴백했죠. 예. 이번에 대검찰청의 공공수사부장으로 갔거든요. 최고의 이분의 별명이요. 배지 때는 저승사자입니다. 배지 때는 저승사자. 왜냐하면 공공수사만 평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해가지고 배지를 떼는 거죠. 예. 배지 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이준석 배지 때문에 뗄 거지 뭐. 이번에 이준석까지. 그럼요. 제가 한 몇 명 정도 배지가 지금 이제 것 같아요. 현재 재판 피고인이 이미 패스트트랙 때문인지 그게 그렇죠. 워낙 조국 황혼에 있잖아. 예. 피고인하고 돈봉투도 그렇죠. 있고. 예. 이미 한 2~30명이 수사 선상이고 예. 그다음에 예년에 보면 이제 그 83명이 입건됐어. 예. 입건이. 83명. 그중에 한 30~40명 기소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총괄하는 게 김태현이야. 그렇네요. 저승사자. 배지 때는 저승사자. 그다음에 저는 가장 관심 있는 인사가 수원지검장이에요. 수원지검장. 예, 김유철. 그렇죠. 네. 이분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하고 예. 그다음에 남부지검장을 했다니까. 남부지검장은 여의도 관할입니다. 그렇죠. 정치권, 엄청나게 중요하죠. 금융권, 정치권 다. 옛날 같으면 이게 수원에 보내면 자천이랄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 아니지만. 지금은 뭐 거기 이재명 수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쌍방울 대북 송금 그 법인카드 다 거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잡는 저승사자 칼잡이로 김유철. 이번 인사는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거기에 문재인이 사건이 10건 정도 돼요. 문재인. 중앙지검에? 예. 김정수 문재인.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예, 문재인 그 형사 일부에 고발된 것만 해도 김정수만 많죠. 3건이야. 네, 관봉권, 타지마할,
또 수영 교습. 강습, 그 경호원이 수영 강습 해줬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예. 그다음에 대검의 김태형 공공수사부장, 그다음에 수원지검의 김유철, 예. 이런 이제 최고 칼잡이들을 예. 정진 배치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 인사는요. 지금 대통령실의 불만이 뭐냐면 이원석이가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그 맞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는 맞고 갑자기 돌연 김건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프레임에서 예. 절대 김건희 방탄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네. 그다음에 조국까지 예. 때려잡는 예. 이런 게 공격용 예. 검찰 인사다. 이래 봐야죠. 검찰 인사다. 예. 예. 수사를 하기 위한 공격용. 예. 손흥민을 투입시켰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원석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윤석열 흉내내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흉내내는 겁니까? 제가 보기 그 저번에 우리 그 보도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재명 구속영장 안 치면은 내가 검찰 해체 운동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예. 네. 이원석 총장이 이제 전담팀 만들고 김건희 수사한 거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송경호를 연임시키기 위한 저는 공작으로 봐요. 아, 송경호 연임 공작. 설마 이게 전담팀 만들어 수사하고 있는데 교체하겠냐? 아. 또 교체하면 수사팀 공중분해시키겠다고 좌파들이 떠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정동도 일부 그 우파도 아니지. 저는 송경호가 이제까지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에서 전담팀 3명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송경호를 아마 연임시키려고 이원석 총장이 모르게 전담팀을 지시한 게 아닌가. 법조계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 연입시키려고 하죠? 자기 편인가? 자기 사람이잖아. 자기 사람이. 원래 몇 달 전에 이미 예. 송경호를 교체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이원석 총장이 원래 그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친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 이원석이 내 목을 치라해가 송경호를 유임시켰잖아. 예. 근데 이번에 송경호를 교체할 것 같으니까 저는 전담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도가 상당히 불순한 거죠. 그렇네요. 다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우파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요, 우파 쪽에서 이원석을 비판한 게 많아요. 오히려 좌파들은요, 옛날에 추윤 갈등에 뭐 윤석열처럼 오히려 좌파들은 이제 이원석을 막 띄우고 띄우죠. 지금 맞아요. 오히려 우파 쪽에서 이원석을 비판하는 이런 데 여론이죠. 맞네. 이게 송경호 연임 그 공작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용산에서도 그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어차피 그 인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예정이 돼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습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면 내용은 몰라도 인사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 전에 뭐 인사를 아예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김건희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인사를 하면은 이거 김건희 방탄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다 노리고 갑자기 그 송경호에게 지시를 했다. 그 용산에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그 퇴임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뭐 교수 쪽으로 잠깐 뭐 성균관대학이나 학계 쪽으로 잠깐 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서울대 정치학과 놓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정치도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젊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의심스럽다니까. 국민의힘이 올지 민주당 갈지. 이분이 고향은 호남이에요. 강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와서는 지역구 출마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광주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가야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윤 대통령하고 극한적인 대립에서 희생당하는. 그 이제 훈장처럼 달아야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김건희 방탄하는 짜잔한 남자고 뭐 상남자가 아니고 그건 홍준표장이 잘못한 거고 본인은 이게 권력에 맞서 탄압받는 이런 데 이미지 만들어서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게 저희가 항상 이게 비판 감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그래도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똑부 검사다, 똑 부러진 검사다 하고 하루에 5자루의 연표를 깎으면서 독한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는 검사로서의 기질을 발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라면은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오해를 받고 있는 거라면은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무진들은 이거 구속영장 안 치면 지금 이제 오늘 그 언론에도 중앙일보나 이게 동아일보 언론에도 놓지만요.
지금 이재명 구속영장이 옛날에 기각되면서부터 예. 그때부터 이게 대통령실과 이원석 총장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자, 뭐 영장 기각까지는 저는 이원석 책임이 아니라 봐요. 예, 그렇죠. 청구했으니 한 번은 이제 그 국회에서 부결시킨 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창훈이가 기각을 맞죠. 기각시켰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원석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원석 총장 정유라 씨에게 재청구해가지고 몇 번 했냐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도 재청구했죠. 특수수사 뇌물 사건에 재청구 안 한 예가 있나? 이게 역대 없어요. 처음 있은 게 한상혁입니다. 방통위원장. 그렇죠. 그분이 한 번 기각되니까 바로 불구속했잖아.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이원석 총장이 멀어졌다. 이거는 확실한 제가 치잔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대통령실 확실한 팩트예요. 한상혁. 그다음에 이재명. 아니 기각이 됐으면 수원으로 보냈잖아. 그럼 이게 빨리 보안수사회가 재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법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원석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제 이제 그 이원석 총장 의견이 반영 많이 안 된 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인사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은 이제 20일로 연기해달라 했거든. 근데 그 연기도 안 해주고요. 대검에 이원석 총장의 수족이 조금 승진 못하고 교체된 건 맞아요. 참모진 뭐 8명 중에서 6명이 교체가 됐으니까 일단 그렇죠. 부장들. 근데 그거는 저는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아니 검찰총장이 제대로 본인이 그랬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따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실천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제대로 이제 칼잡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원석 패싱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오해를 풀려면은 이게 이재명 영장 청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인데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죠. 9월까지인데 6월 7일 날 이화영 1심에 나옵니다. 이화영 1심 나오고 7월 달에 김성태 1심이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있고 김성태가 대북 그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돈을 자기가 대신 내줬다 이런 게 있으면 구속영장을 당연히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6월 7일이니까는 6월 달하고 7월 달이니까는 임기가 9월 달이니까 그 전에 이재명 구속영장을 치고 나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뭐 6월 7일이 중요한 이화영 선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7월 12일 그 김성태. 7월 12일이죠. 김성태. 1년 구형에서 3년 6개월 받았는데. 근데 그게 두 개 구형이 합친 거예요. 2년은 이화영한테 돈 준 거예요. 뇌물. 이화영 뇌물. 1년 6월은 이재명한테 북한의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준 제3자 뇌물이에요. 그렇죠. 1년 6월은 스마트팜 500만 불하고 300만 불. 방북 대가 300만 불. 그게 1년 6개월. 그게 1년 6개월. 그다음에 이화영한테 준 게 2년. 또 이제 본인 개인임이 530몇 억 이거는 남아 있고. 그런 게 이 부분은 이제 이화영하고 김성태 판결이 놓으면 이제 그냥 뭐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이죠. 이재명 판결만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따라서 저는 나오는 즉시 원래는 이게 영장을 치는데 지금 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법카부터 소환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근데 이재명 정도는 소환하면 한 2, 3일 뒤에 영장 치니까 지금 이게 아직은 뭐 소환을 못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이제 그 법카 조명현 씨가 엄청나게 조사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법카도 주범은 이재명이죠. 그럼요. 그다음에 김혜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소연이잖아. 요걸 여기 빨리 이재명도 소환해서 법카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있잖아요. 요것도 한 번 더 조사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저번에 한 번 했지만 그때 옛날에 영장 칠 때 한 번 했잖아. 이렇게 빨리 해서 저는 자기가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7월 중에는 끝낼 것 같아요. 8, 9월은 이제 퇴임 준비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새 신임 그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도 하고 막 할 때죠. 그때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7월까지는 이재명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원석 비판하냐면 지금도 검찰에서 계속 이 불구속 기소로 타협한다. 그러니까 기소만 해도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원까지 매일 가야 되고 그 정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4번 재판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이게 보통 사람 못 버티잖아.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묻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기소하는 거 이거하고 이제 불구속하는 걸 타협해서 양쪽 다 자꾸 이게 불구속 기소 이야기가 나오니 제가 이게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검찰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영장을 청구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부결되는 거는 예. 또 국민이 판단하니까 예.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월 한 달이 그 7월 달까지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유가 7월 달에는 국회가 안 열립니다. 7월 한 달은 국회가 안 열리고 임시국회 이제 상시국회에서 계속 열리는데 7월 한 달하고 8월 중순까지 국회가 안 열려요. 그러면은 그때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죠. 그래서 바로 실질심사로 가기 때문에 그 7월은 상당히 그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게 그 수원지검에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지검도 이제 영장이 2명이 있거든요. 서울에는 이제 판사, 1명 늘리고 영장 4명으로. 판사. 예, 예. 근데 수원에서 기각된 사람이 없어요. 영장 청구 이화영이 3번 됐잖아. 예, 예. 그다음에 김성태, 예, 예. 방용철, 예. 그다음에 안부수, 그다음에 이화영 밑에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 기각된 사람이 한 명도 그러니까 없어요. 쌍방울 관련, 쌍방울하고 대북송금.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100%. 그러면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은 분명히 발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7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왜 밑에 사람만 다 구속돼가지고 예.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예. 항상 권한과 책임은 그렇죠. 비례한다. 그럼요. 권한이 클수록 예.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방북을 이화영이가 방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헬기 뭐 차 벤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500만 불 달래는 걸 깎은 거 아닙니까? 깎았죠. 예. 따라서는 이번에 이재명이를 빼버리면요. 이거는 이원석 총장이 역사에 죄를 짓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도 이게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검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니까 예. 이번에 진짜 제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재명이 그때 왜 북한 방문에 목을 메었느냐 하면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러 북한을 가면서 단체장 중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지사하고 서울시장 갔죠. 박원순하고. 박원순이 이제 시도지사 협의 회장이라서 갖고 그 강원도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문순. 네, 최문순 지사는 적경 지역이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적경 지역이 가장 많은 거는 경기도예요. 근데 경기도를 빼버렸어. 왜 뺐냐? 나중에 대선 경쟁, 나중에 원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그래서 빼버리니까는 이재명이 그럼 내가 독자적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추진을 해서 나 좀 초청해 다오 하고 막 공문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북한에. 근데 공문이 안 오고 하니까는 그럼 이제 돈을 요구를 한 거죠. 돈을 요구를 한 걸 김성태가 대신 내준 거죠. 지금 저는 그때 김대중 때도 이게 돈을 주고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적도 있었죠. 그다음에 노무현 때도 NLL을 포기했냐 아니 예, 예. 뭐가 대가가 예.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문재인이도 USB 건네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관봉권도 저는 좀 가져갔다 봐요. 깨끗한 돈이잖아. 예. 관봉권, 예. 깨끗한 띠 이런 걸. 근데 이재명이가 그냥 오라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 근데 그거는 기업인이 끼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증거를 보니까 예. 김성태가 회장이 이제 그 최후 진술 하고 나서 예. 그 김용희하고도 3번 만났던 거야. 김용희 있잖아요. 예. 경기도 대변인 했잖아. 예. 근데 3번 만났는데 그때도 만날 때 이재명이가 전화 왔대. 김성태 회장한테. 그렇죠. 고맙다고. 예. 근데 김용희가 재판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정의는 안 불러. 자기를 정의 불러도 왜 불리하니까. 김승태도 그걸 말했어요. 나 왜 정인 안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더라고. 계속 그래. 예. 그리고 이재명은 통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예. 만난 사람이. 예. 이거는 뭐 그리고 조폭들은 이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장거짓말을 안 해요. 주먹을 휘두르지. 예. 근데 진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예. 이화영 예.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김성태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 왜 나를 정인으로 안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말에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자기 재판에 나를 정인으로 불러서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예 정인으로 안 불러요. 그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순서를 약간 바꿔서 지금 이재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김종숙 게이트 그리고 문재인 그 사법 처리 이것은 2부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재명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정치 리스크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국회의장 뭐였죠? 이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미애로 합의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원석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이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저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의원들의 쿠데타라 봅니다. 아, 네. 왜? 겉으로는 이제 개딸들 일부가 막 물어뜯고 하니까 전북에 뭐 이재명계밖에 없는 거지만 초선들 중에는 이재명계 많아요. 조선계는 그 더민주혁신회라고 31명 있잖아요. 예, 초선들 중에. 근데 재선 이상은요. 아직도 이게 이재명이가 당내 소수파입니다. 그렇죠. 원래 왜 그러냐면 이게 대중주가 정동영계거든. 아니에요. 정청래하고 이쪽이거든요. 처음에 따라서 이제 정동영 쪽에 개딸들 당원들하고 일부 강성 의원으로 당을 지배하지만 친무가는 대다수의 또 중진들은 이재명을 인정하겠습니까? 저놈 이게 대학교 다닐 때 화염병을 한번 던져봤냐, 돌을 한번 던져봤냐. 매일 그때 청년 재벌로 자가용하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주식하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이게 이재명을 인정 안 하는 그룹이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원로 중에 유인태 있잖아요. 이런 분도 쓴소리 하잖아요. 저는 이재명에 대한 쿠데타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죠. 아, 추미애 반감. 추미애가 비호감. 그냥 문재인을 지금도 막 까잖아. 그러니까 고민정이나 윤건영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미애가 이제 워낙 자충우돌, 천방지축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을 계속 까니까 친문계에 저는 반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미애가 뭐 마치 이게 이미 의장 다 된 것처럼 막 선거운동도 안 했대. 제대로 안 했대. 그러니까 그 의원식은 열심히 했잖아. 이재명한테 충성맹세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추미애가 정거적 의원식 이긴 게 아니고 그렇죠. 추미애가 자멸한 거예요. 저는 이재명에 대한 쿠데타와 추미애에 대한 반감 이것 때문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추미애에 대한 이 반감, 비호감도 있고 또 의원식이 사실상 김건택입니다. 김건택이라서 민평론 회원들이 아직 그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 돼요. 거기다 얼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맡았거든요. 거기에서도 얼지로위원회가 한 70명 돼요. 현역 의원이. 그러면은 의원식이 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는 데다가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갖고 있을 때의 이재명이라면은 그것도 다 극복했을 거예요. 그거 다 극복해서 의원들이 다 따랐겠죠. 근데 이제 공천권 행사 끝나버렸잖아. 끝나면은 의원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충성파 빼고는 우리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이거 우리가 거수기가 돼야 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박찬대도 원내 총무, 나 원내 대표라고 안 부르거든요. 원내 총무를 시킬 때 자기들은 그냥 거수기였는데 다 교통 정리해놓고. 그런데 왜 이번에도 우리가 거수기가 돼야 되느냐? 그거 못해.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이 리더십이 완전히 훼손이 된 그 상황이라고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그 표결할 때 YTN 갔거든요. 아, 예. 방송하는데 원고가 1번부터 12번까지 질문이 지금 추미애 질문이야. 아, 국회의장 이제 그때 이 경선이 막 끝나는 그 시점에 방송을 들어가니까 당연히 의추다. 아니 작가는 그래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방송 3분 전에 의원식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원고 다 버리고 진짜 원고 각본 없이 라이브로 방송하고 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그때 그랬죠. 이제 이재명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아, 그렇죠. 왜? 민심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당심, 개딸 빼고 뭐 개딸만 당원입니까? 민주당원이 있으면 개딸도 이게 있지만 합리적인 당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심이 있잖아요. 지금 연임을 반대하는 게 지금 팽팽하잖아요. 반반. 전체 민심은 앞으로 이게 연임 반대 쪽으로 급격하게 저는 기운다 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연임이 안 되면 누가 되느냐고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전부 다 모든 패널들이 딱 한 명을 집어. 정청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청래 당대표 하면요. 우리로서는 이게 뭐 대호재입니다. 아, 그럼요. 와, 정청래가 당대표 하면 이거 뭐 민주당 말아먹는 거 추미애보다 더 말아먹을 거예요. 계속 그 헛발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여론으로 이렇게 막아서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청래가 되거나 누가 되면 민주당은 이게 그때부터 서서히 붕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 추대했잖아요. 그 박찬대 추대하고 이번에 추미애 추대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추대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 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 막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정청래하고 장경태가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우리 대표님 아니면은 우리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중진들한테 나 연임하려는데 어째 이런 의사타진을 했다는 그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추미애 떨어지고 나서 기자가 그날 물어봤죠. 연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뭐래. 그러니까 이 연임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추대에 의한 연임은 어려워졌다고 봐요. 아, 그럼요. 누군가는 하죠.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이제 도전을 하겠죠. 예. 도전을 해서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대에 의한 연임은 물 건너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이재명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는 대장동 수사 특검. 대장동 수사를 한 것을 특검을 하겠다고 민정배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수사 검사를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수사 검사를 특검을 하면은 이 특검은 이제 좌파 변호사들 중에서 임명이 되겠죠. 민주당이 하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좌파 변호사가 수사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법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뭐 대장동의 재판 중에는 이미 판사까지 재판 난 것도 일부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뭐 김용이나 예, 뭐 관련되는 게 뭐 이런 많이 거 있잖아요. 예, 예. 1심 났고. 예, 예, 예. 따라서 이제 뭐 판사를 이거는- 수사해야 되나?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죠. 특검 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이나 심지어 판사까지도 네. 제대로 그 법을 적용했냐 수사했냐 이걸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인데 옛날에 수사한 포도청에 포조를 때리펴면 이걸 이게 적반하장이랍니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유분수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MBC에 100분 토론 나갔거든요. 아, 예. 그대로 이제 직격탄을 날렸죠. 특검 공화국. 이자들에게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면서 특검 공화국을 그래.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저 그랬죠.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그다음에 조국 수사 특검, 네. 그다음에 황운하 수사 말이 안 특검. 돼.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게 특검 네. 이러면 되느냐? 네. 이렇게 제가 좌파 속을 MBC 가가지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아, 그런 MBC 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아, MBC네. 야,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맨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김건희에서 그 파우치 있잖아. 딱 날렸지. 아니 그 파우치를 관본권으로 샀습니까? 예. 버카로 샀습니까? 이러면서 이거는 아버지 친구가 떨리라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랬더니 막 진행자하고 저 용해인하고 놀래가지고 네. 제가 완전히 MBC 뒤집 놓고 왔죠. 그 MBC 이제 앞으로 안 부르겠네요. 우리 서정욱 패널은 이제 그 안에서 아마 출입 정지됐을 거예요. 모르죠. 뭐 그래도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또 한마디 마지막 하라길래 윤석열 정권만큼 깨끗한 정권이 있냐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와 한번 보세요. MBC에서. DJ 때 홍삼 트리오, 예. YS 때 김현철, 예. MB 때 이상덕, 예. 그다음에 노무현 때 노건평, 예. 그다음에 권양수 맞잖아요. 예. 전부 이게 다 있었잖아.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권력 비리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파우치 하나 가지고 떠드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예. 아이, 잘했었어요. 속이 후련하네. MBC가 그때 뭐 대선 때부터 뭐 7시간 무슨 뭐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계속 김건희 악마화에 앞장서고 왔고 대선 때도 완전히 일방적인 방송, 이번에 총선 앞두고도 무슨 뭐 1번 찍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 기상캐스터가 그런 방송에 가서 확 뒤집어 놓고는 우리 서정우 변호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이 수사검사를 이제 특검이 하겠다. 그러니까는 검사들이 다 사건 조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거기에 추진하는 저 사람 중에 박균택, 양부남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은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검사장이면은 그 검사들의 별입니다. 별. 우리 신문사로 치면은 한 편집국장 정도 되는 그 아주 그 선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편들려고 이재명 구하려고 자기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있던 편집국장이 갑자기 다른 사람 정치권에 가가지고 편들려고 나보고 맨날 가짜 기사 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싶은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뭐 검사는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죠. 그렇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해가지고 예. 뭐 이제 그게 뭐 단점도 있고요, 부작용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검찰이 완전히 뭐 양분돼 버린 거죠. 그렇죠. 쪼개진 건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검찰의 고검장까지 두 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후배 검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에게 네. 그냥 가짜뉴스로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도 문제고 네. 무엇보다 이자들이 검찰청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야, 그런데 검찰청을 이렇게 없애겠다. 자기 평생 몸담았던 대로. 그런 예. 결국은 이제 검찰 역사의 가장 오명, 예.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다. 그것도- 아무리 이게 배지가 좋고 예. 이재명이 방탄회가 배지를 달았지만 예, 예.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조직, 예. 그다음에 후배들을 매도하는 예. 아주 파렴치한 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검찰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지금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곧 정상화 됩니다. 정상화돼서 저희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처벌, 사법적 처단 이것이 임박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또 한 명 있죠. 문재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이 총선할 때 2조 심판론을 해서 정치적으로 2조 심판론을 그 주창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45% 정도의 국민은 다 동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완성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2조뿐이 아니고 문의조 심판이 제약해서 문의조를 예, 문의조 심판이 됩니다. 그 2부에서는 어떻게 심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